시작되는 절기상 소설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집 때문에 마음이 더 추우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6개 층에 45가구가 살고 있는 꽤 규모가 큰 오피스텔인데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곳에 집만 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어가는 건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금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어둠이 깔린 건물. 그런데 이곳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 누가 꼴찌 주는 사람도 없지. 언제 단전 방수될지 몰라서 화장실이랑 아침 출근할 때 물 받아놓고. 망가져 작동을 멈춘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건물 곳곳에 방치된 물건들까지. 옷을 항상 싸서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거리에 나앉게 생겼지. 도시 한복판의 오피스텔이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린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늦은 저녁, 텅 빈 건물 안을 홀로 서성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 안 보여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배를 눌러보지만 열리지 않는 문. 결국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관리비 때문에 며칠 전에 최종으로 100 얼마를 밀려가지고 단전 단수될 수 있다고. 관리소장에게 관리비 미납으로 조만간 물이 끊기고 전기도 끊긴다는 통보를 받고 이웃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언제 단전 방수될지 몰라서 한 아침에 출근할 때 세수라도 할 수 있게 물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전에도 단수로 곤혹을 겪었던 탓에 이번엔 자구책까지 세웠다는데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날은 정말 찜질방 가서 씻고 그리고선 출근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집으로 날아든 한 통의 통지서 때문이라는데요. A4 용지로 하나씩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시작됐으니까 당신들이 권리가 있으면 권리 등록을 법원에 해라 이거였어요. 그녀가 받은 건 다름 아닌 법원의 경매 안내문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돈을 갚지 못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보증금마저 잃을 상황에 처한 건데요. 당장 결혼자금으로 쓸 거였는데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아가씨 사정이지. 너무 사람 같지 않죠. 문제는 이 건물 45가구가 모두 그녀와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로비입니다. 이 건물이 총 6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당연히 6층에 사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동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3층에 살고 있는 박옥자 할머니 역시 엄동설 안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전혀 그러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이거를 또 대출을 내서 뭐 다른 저거를 하고 막 이랬나. 그거를 우리는 몰란 거지. 집값에서 11억 원의 빚을 빼고 나면 보증금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집이라도 잘 팔려야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건만 경매는 1차에서 유찰된 상황. 전재산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놓고서 그런데 그게 만약 못 받는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지. 이제 뭐 노인들이 어디 나가 뭘 벌겠어요. 뭘 어떻게. 입주민들의 눈물 어린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부동산을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못 받아나가는 금액이에요. 결국 이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죠. 워낙 큰 저당이 다 잡힌 탓에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돌아올 돈이 없다는 건데요. 예.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왜 이토록 위험한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된 걸까요? 될 건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거든. 시세가 얼마고 융자가 얼마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그 소액 변제 보호되는 금액만큼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 최우선 변제권 역시 경매 낙찰가에 따라 그 보장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심할 순 없다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집주인의 입장은 어떨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낙찰 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거잖아요. 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 운행하면서 수익을 갖고 온 거는 정말 극히 일부예요.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사과를 했고 현재는 자신조차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듣지 못한 채 세입자들은 어렵게 구한 전세방에서 보증금도 못 건지고 쫓겨날 처지입니다. 월세방 돌아다니기 싫어서
전세 구한 거였는데 전세만 7번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럴 거는 입주를 안 했었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 세입자라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은행이 자력이 없다면 결국 해당 부동산의 경매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배당 요구라는 것은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단 배당 요구는 법원이 정한 기일 안에 신청해야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던 건물이 하루아침에